감사검사 또 이제 서로 인사도 그래서 마치고 왔습니다. 먼 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면 진행을 하면 되겠죠. 시작하기가 쉽지 않네요. 시작하셔도 돼요. 다 모이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되고. 아, 그동안 그 변호사님 도와주셨나 보구나. 예. 아, 네. 힘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때 변호사님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공방이 좀 뭐 다채롭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재밌었어요. 다채로운 공방의 내용이 안 담겨가지고 판결문에는 판결문에요? 네. 아,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한 이야기가 네. 아니에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그 기록은 아직 안 보셨어요? 기록은 안 봤습니다. 판결문. 기록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그쪽 변호사가 하는 주장들이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여인이 또 많기도 했고 네. 저희 학생들한테도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기록을. 네. 학생들한테 좀 2차 가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이제 가해자를 비호하는 내용이라거나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너무 과다하게 보호를 하다가 피해자의 인권을 놓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점철돼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이쪽 변호사 이제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서울시 소속이 아니고 교육감님 정책하고 정서가 완전 다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을 의뢰받고 무조건 이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하죠. 이제 소송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나 이 스쿨미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피해 아동들도 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재판 기록을 좀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후배들이 다시 이런 피해를 받지 않게끔 향후에 내가 다녔던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이 소송이 진행되기를 바랬고 우리도 뭐 그런 취지였고 그래서 뭐 피해 학생들이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재판 기록을 많이들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내는 서면들이 마치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아이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런 쪽에 있어서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겼을 겁니다. 그쪽 내용이 이제 법적인 근거라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해서 기각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판결은 났는데 그 다음은 지금 변호사님 생각은 그 다음 어떤 뭐 항소를 항소를 안 하시는 게 저희는 가장 감사하죠. 항소를 안 하시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 보고서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긴 했어요. 근데 판결문 판사님 쓰신 내용을 보니까 또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아동들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쭉 다 해놨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이 학교에서 이 가해자들을 어떻게 징계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하게 분리를 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3차 가해 또는 정서적인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그 미래를 위한 이런 일들이죠.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떤 짓을 했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감사 보고서에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판사님이 요거는 이제 비공개 처분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보다 아이들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우리 엄마들도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해서 그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제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맞느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엄마나 아이들이 믿고 이 학교에 갈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국민들이 보지 아니하면 사람이라는 게 신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서 누군가가 견제하지 아니하면은 조금 부실하게 하기 마련이고 또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서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감시 감독을
한다라는 인식 자체를 우리 이제 교육 공무원님들께서 이제 가지시는 게 또 감사한 데도 도움이 될 테고. 아니, 요즘 세상은 너무나 이제 예, 투명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요. 예. 제가 이제 조희영 교육감도 되게 존경하는 게 네. 지난 2018년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스쿨미투 이 사건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다 공개하겠다. 증거로도 저희가 냈어요. 유감스럽게 이제 이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희영 교육감님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모든 처리 과정을 학부모와 피해 아동들에게 다 공개한다. 처리 과정도 실시간으로 문자로 다 보낸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했던 이 내용들이 그 교육감님이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최소한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이제 교육감 입장에서는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테고. 그래서 1심 판결 이후에 항소를 안 하시고 뭐 이 정도 이제 임의로 이제 제공을 해주시고 소송을 종결 짓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저희는 이제 네. 지난번 그 회의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그 측에서 이제 요청하셨던 바가 있었고 제일 원하시는 건 이제 교육청이 성범죄, 학교에서의 성범죄는 특히나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의하셨던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우려가 되는 건 학교가 특정되고 가해 교사의 성함이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자료를 냈을 때 누구라도 특정이 이제 돼버리는 상황에서 학교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 학교에 누가 뭐 이런 행위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누구지 뭐 이러면서 2차, 3차 상황이 또 예측도 되고, 실제로 저희가 사안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를 토로한 피해 학생도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이런 성사는 엄벌을 취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식이 개선되는 특히 이제 교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그런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우려야 뭐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 사건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가지 않는 정보 공개 청구 사건은 없습니다. 이 정보라는 게 공개가 됐을 때 누군가는 약간의 수치감, 누군가는 약간 경영상의 불이익, 누군가는 명예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이 되는 공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정보공개 청구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공개 청구 사건 뭐 대법원 판례나 판단 기준에서는 이익을 비교해서 형량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정보를 공개됨으로 인해서 입을 불이익보다 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얻을 공익이 더 크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학관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도 많이 있으나 저희가 주장했던 바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이게 공개됐을 때 앞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을 향한 어떤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국가기관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스쿨미투가 분명히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진짜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장학관님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이제 이걸 공개했을 때 2차 피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배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상관이 그분이 완전히 학교를 떠나는 거니까 네.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제 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이제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에 어떤 선생님인지 다 추정이 이제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분이 이제 물론 충분히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하고 반성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배제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그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낄까인 겁니다. 사실 학생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쿨미트가 일어났던 학교 중에서 용화여고처럼 정말 지역에서 시민들이 같이 나서서 운동을 해주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스쿨미트 했던 기억을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정말로 그건 부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서 정말 시민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민주시민 교육의 산 교육이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서울시가 아니거나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그런 도움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변의 지지 없이 이 성폭력 고발을 했던 학생들은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혼자서 싸워야 될 걸 줄 알았으면 절대 스쿨미투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떠나기도 해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 23개 학교가 절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외의 지역에 이런 성폭력이 없을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공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중요한 그런 시민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학습을 하는 현장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너무 고민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되지 않아서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들,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무슨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사도 훌륭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많습니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로부터 배움을 받게 하는 게 옳은 일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학생들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죠. 선생님 그리고 이 판결문에도 있다시피 가해 선생님들이나 이 뭐 사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면 다 알아요. 우리도 그걸 알려고 하면은 충분히 다 합니다. 그러니까 SNS에서도 다 이미 공개가 다 돼 있고 그걸 추적하려면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한 요 내용으로 인해서 새롭게 가해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해 교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엄벌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그거는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요. 교육청에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엄벌을 해야 되는데 엄벌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엄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절하게 징계를 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했는지 후속 대처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감시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뭐 저희가 주제넘게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다 정보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보공개법이고요.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보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주사회예요. 근데 이거를 가해자 신상이 조금 알려진다거나 가해자의 불편함을 이유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그 사람들이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가해자들의 신상이라거나 이 사건 내용은 학교 가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물론 그렇죠.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으로 인해서 새롭게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내용이 뭔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이제 지금 거기에는 이제 그 징계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징계 예. 내용이 다 들어 있고 이제 충분히 그 교사가 누구인지 추적이 이제 다 예. 가능하다고요. 그 자료를 예. 보면은.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야기가 것처럼 약간 재판 때 변론하는 것처럼 아니요. 이런 취지로 지금 아니 대화를 하는 저는 거죠. 변호사님 그래요. 그럼 항소를 하셔도 되고. 아니 저도 예. 딸 둘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저부터도 저는 용납 못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절대 그 사람들 뭐 용서하고 봐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요지를 잘 당연히 그 사람들 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 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그런 분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추후에 일어날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학교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징계를 받긴 받지만 배제 징계가 아닌 그 이외의 징계를 받아서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 분들이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충분히 반성하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본인도 그럴 거고 학교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교사로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게 지금 예. 우리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정보 공개 부분이에요. 예. 이제 저희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청구하는 정보로 인해서 네.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가 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예. 제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소송 수행자인데요. 예,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대화의 취지가 잘 네.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그러실 부분이 계속 있을 이제 것 저는 이제 같아요. 오늘 오셔가지고 네. 뭐 항소심 정리하고 서류 이미 제출하고 뭐 이런 부분 소송 비용액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려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변론 때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실 거면 저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여기도 지금 멀리서 왔고 네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그냥 또 서면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하시게 되면 좀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안 하겠습니다. 항소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셨으면 그냥 뭐 항소심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선생님들 장학관님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설득을 해서 저희가 뭐 자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죠? 그죠? 설득할 생각은 네. 없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성평등팀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 프로세스를 같이 이제 어쨌든 발표를 했는데 요 이제 이 소송의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이게 이제 판례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네, 항소와 관련해서도 좀 어쨌든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영향이 다른 교육청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의 어쨌든 의사도 좀 확인을 하고 요거를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다른 교육청들의 이제 의사를 확인을 했을 때 어쨌든 아까 그냥 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익성의 이런 지점들을 따지는 지점 이제 그 부분의 판결문이었고 그런 지점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뭐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공개가 됐는데 이분이 소송을 통해서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무죄로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소송이 어쨌든 진행 중인 자의 하나여나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정보 공개가 지금 어쨌든 보통 일반의 그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거는 어쨌든 법리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들에서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거를 그런 우려는 네. 저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비리유치원 목록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네, 네. 행정소송 또 다 네. 이겼던 사건이 있어요. 네네. 그때도 그 교육청들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안 된다.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정보 공개가 된다고 이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선 국가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수사 결과 이제 선생님께서는 무죄가 나온 경우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계속 생산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지점도 그러니까 이 우려가 사건도 됩니다.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이런 네. 사건도 네. 뭐 물론 나중에 뭐 혐의가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유죄다. 뭐 형사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 감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이분의 수사라거나 재판 과정에 불이익이 가는 점도 없고 우리로 인해서 이분이 유죄 심증을 얻는 것도 없고 단지 교육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뭐 가해자가 수사 중이라거나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런 절차들을 계속 공개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깜깜이 속에서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들은 애들을 학교에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다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사라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그 죄질이 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죄질이 나쁠수록 공개가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에 달하게 됩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해자들은 정보 공개가 돼요. 근데 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수사받거나 국가기관에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보 공개가 안 돼. 그러면은 정보 공개된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 나도 한번 확실하게 더 나쁘게 해가지고 재판받을 걸.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그 비리 유치원 사건에서도 수사 중이거나 이제 형사재판 중인 사람들 자료도 다 공개해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아니다. 단지 국민들이 조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이런 물론- 설득을 또 왜 아니, 재판정이 아닌 여기서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네. 학생들 그런 입장에서 내용이었으면- 생각을 해보시면 예, 예. 교사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경징계, 중징계 받았어요.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런 사안은 가볍게 처리가 되는구나. 이런 사안은 중하게 처리가 되는구나. 교사들한테도 그 정보가 필요하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고 본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서 깜깜이로 모르고 그 교사가 어떻게 됐어? 학교 개학하니까 돌아왔대.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 교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받고 돌아왔으니까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충격이 덜하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범죄자예요. 어떻게 했든 스킨십을 했든 언어폭력을 당했든 내가 경찰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위클래스 상담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견뎠고 그래도 그 교사는 어떻게 되겠지. 자기가 다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소식도 모르고 있다가 계약돼가지고 그 교사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심리적 충격은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학생들 입을 막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형사재판이나 설득을 제가 그러니까 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논리는 나온 김에 이 논리는 저희가 너무 그러려고 예,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한 일단, 말씀 네. 더 드려볼게요. 예. 형사 수사라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라거나 형사재판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길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 맡겨놓을 거면 일선교육청에서 감사를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맡겨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정보도 그냥 계속 안 주고. 근데 조희연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게 스쿨미투 사건이 일어나면 면밀하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문자까지도 보내주고 전혀 안 했죠.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게 된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 절차나 형사재판 과정은 너무나 길고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수사 중이나 재판 과정 중에 있는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정보들, 자 보세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이게 뭐 재판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그런 거야. 가해교사 직위 해제 여부. 일단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증언들이 있고 하면은 이거는 스쿨미투 사건, 가해 사건이 맞다라고 규정 짓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럼 직위 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직위 해제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런 내용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하실 거면 이런 직위 해제 시키는 것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긋난다고 하셔야죠.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재판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기관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어떤 형벌을 내리지 말라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고 국가기관에서 스스로 감사해가지고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맞다라고 규정 짓는다거나 당분간 뭐 형사재판이 나기 전까지라도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야 된다고 이런 조치들은 그냥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조치.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조치들이 형사재판 확정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랑 관계없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충분히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는 그 행정처분들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이런 것들. 예, 아니 일단은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뭐 피해자라든지 또는 뭐 정보를 아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 내려도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나중에 행정처분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도 사실은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의 그런 공개가 다 정보가 다 공개된 상태에서 만약 행정처분이 바뀐다든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한번 그 훼손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 근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정보공개 제도라고 네. 하는 것은요, 선생님. 네. 중간에 결과가 바뀐다고 하면 그 네. 바뀌는 과정 자체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중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정보공개를 다 못하겠다? 그거는 정보공개 제도 자체의 취지를 이게 주장이세요.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요구하신 그 자료를 공개했을 때 예. 충분히 누군지 추정이 다 될 수 있고 이 자료로 예.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자료로도 추정 가능하지만 이 자료를 안 받아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좀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쉽게. 그죠? 원래 정보공개 제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소송 중에도 계속 그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치하는 엄마들이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은 뭐 인터넷 검색이라거나 학교 가서 물어보거나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정해요. 알 수 있어요. 발품 팔면 다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는 어렵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6계단, 7계단 가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한 계단만 건너면 알 수 있도록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입니다. 선생님 말씀 맞아요. 이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면 네. 가해자가 누군지 추론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겠죠. 네. 그는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해자가 얻는 반사적 불이익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 사회나 국민들이 얻을 공익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면 저는
처음 뵙지만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뭐 변호사님을 이렇게 뭐 설득한다든지 그러려고 대표님을 제가 설득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저는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하고 우리 아닙니다. 아이들 대변하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소중한 시간에 변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고요. 좀 서운하게 들리시더라도 뭐 이 대화는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사실 하고 싶은 대화는 네. 이 주장을 계속 고수하실 거면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하신 주장들이 그 소송에서 저 대리인이 했던 주장들과 굉장히 흡사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계속 견지를 하실 거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자리에 모신 거는 이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렇게 소송 외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이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뭔가 진척이 돼야 되고 서로 간에 한 발 물러서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것은 1심 판결에 교육청이 승복을 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소송을 종료하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 그 관련해서 뭐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하신 이야기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보면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죠? 그리고 오늘 대화는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 그 회원들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좀 모아온 의견들이 있으실 테니까 좀 정리해가지고 좀 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도 이제 지금 저희 얘기를 듣고 이제 뭐 항소까지 가려나 보다라고 추측을 아니 추측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대화가. 사실은 제가 저희, 이 얘기를 예, 제 서면에 다 써놨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아니 저희도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예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혼나야 되고요. 혼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뭐 징계 받고 다 처벌 받고 그래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예, 당연하죠. 징계받을 예. 사람이 아닌데 네. 징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네. 저희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그런 이제 우리도 징계 내리고 뭐 처분을 내리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공개가 됐을 때 그 선생님들이 배제가 되지 않고 교단에 남아 있을 상황을 사실은 저희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남아 있을 때 아니, 예. 감사를 네. 그럼 왜 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학생도 그렇고 네.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감사로 인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규정에 의해서 다 예, 합니다. 온당한 결과를 위해서 감사를 네. 시행하시는 거고 네, 그럼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육부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뭐 이거를 법과 이제 규정에 의해 이런 합니다, 감사하는 징계를. 절차들을 공개를 네. 하게 되면요. 네. 감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지만 음. 좀 더 꼼꼼하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겁나거든. 사람들이 이제 다 들여다보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을 없도록 해야죠. 징계받을 사람도 아닌데 네.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막 애들이 울고 하니까 막 어영부영 징계 내리고 이러면 또 이 가해자로 지목된 그렇지 사람이 않습니다. 피해자잖아요. 네.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튼간에 이런 정보가 공개되게 되면 더 꼼꼼하게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니, 국민들이 뭐, 겁이 예. 나니까. 아니 그죠?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예,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겁이 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네. 겁이 나라고 있는 아니, 게 정보공개 그렇지 청구 제도입니다. 않습니다. 네, 그런 게 겁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 바뀌잖아요. 네. 결과 바뀌는 거는 또 그대로 네.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에게 돌릴 불이익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네.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부실한 감사의 책임을 돌리는 셈이 되는 거고요. 감사를 결과가 안 바뀌면 꼼꼼하게 잘 하셔야죠. 결과가 바뀌잖아요. 네.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가해자가 부당하게 얻는 불이익이 만약에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감사를 잘못한 교육청 책임이에요.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의 입을 불이익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내부 당연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지금. 내부 논의할 때 예. 논의할 때도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긴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는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문 한 번만 좀. 네, 사실 이제 강아지 있어가지고. 오늘 뵙자고 한 거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송이 시작될 때도 정치하는 엄마들을 저번에 이제 뵀을 때도 하나씩 둘이 당연하게 공개해야 될 지점들과 관련해서 이 소송까지 이르게 한 지점에 대해서부터도 마음이 이제 되게 그 굉장히 반성을 무거웠었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조희영 교육감이 보도자료 뿌린 내용이랑 완전 다르게 지금 정책 처리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겁게 어쨌든 소송에 임했다라고 예. 하는 지점들을 근데 이제 좀 약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근데 왜 오늘 와서 예, 또 왜 마음이 있고 예. 오늘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그냥 긴 논의를 거쳐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육청들의 의견이나 이런 지점들을 지금 어쨌든 저희 이 재판 더 가면 어쨌든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를 해봤자 이제 어쨌든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 이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아까 이제 교육감님의 의지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것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요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또 다른 뭐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소를 할 요런-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점은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줄여달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 내용으로 예, 예. 제가 이게 이해력이 쉽게 좀 딸려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가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를 예. 공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한 번 더 항소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예, 학생들을 한 분씩 보호하는데 예,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아니 저희가 진짜 그 언니, 인권이라든지 아니요. 아니 항소하실 거면은 진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네, 좀- 동의함에도 네. 항소할 수밖에 없는 맥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직접 찾아뵌 겁니다. 저희도 교육청장에 대표님, 잠깐만, 조금 아니 알겠어요. 내부에서 네.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저는 성평등 팀의 입장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네네.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제 이제 그럼 정보 공개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쭤봤을 때도 만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그 공개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피해가 양산이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본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학생들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내부에서 설득을 하시지 못하고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2019년 5월에 저희가 소송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2018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서요. 스쿨미투가 일어나고 1년 지난 시점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스쿨미투 현황이라고 하면서 5일 전에 3월 3일에 올리셨죠.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걸 보고 대체 어떤 학생들이 감사 결과를 믿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교육청을 믿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항소하실 거면은 하시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학생들을 전혀 생각 지금 안 보호를 하겠어요? 해주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교육청이 왜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일이 학생입니다. 저희는. 너무 실망스럽네요. 정말. 대표님 학부모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니, 하실 수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그
그래서 어떻게 다투실 겁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항소를 하시겠다. 그럼 이게 대외적으로 교육청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학부모들도 힘든 상황 견디고 있는데 저희가 만난 피해 학생들만 해도 다시 못 돌아간다고요, 학교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북여중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 다른 윤 변호사님 지금 손님이 오셔서 아, 네네. 저 이제 나갈 거예요. 5시 상담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